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소식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미국의 공적 부채 위기가 재점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남진아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밀 경호국 수장이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혼란의 워싱턴 DC,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미국 부채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6월 달에 미국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갑자기 35 트릴리언 달러 한 다음 달 정도에 찍을 예정이었는데 그것을 6월 달에 찍어버렸습니다. 공적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이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적 부채 이슈, 2022년, 2023년 미국 공적 부채 위기, 이것이 재점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준의 유동성 공급 관련된 그래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위기, 이때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죠. 그리고 코비드 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또다시 공적 부채 이슈가 크게 이제 점화되었습니다. 이때 데이지 체인, 즉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유동성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국채를 사주는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돌려서 사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긴급하게 수혈한 유동성이 엄청납니다. 자, 이것이 또다시 터지는 것이 아닌가. 2020년부터 2021년 2년까지 이때 풀었던 유동성이 2023년에 위기로서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추가로 공급한 유동성, 전 세계 이제 서구 국가들이 함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이 공적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액, 이것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적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이것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공적 부채 자체도 이렇게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6월에 미국의 공적 부채가 갑자기 급증한 것이 아닌가. 예상보다 빠르게 35 트릴리언 달러를 찍은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신규 국채 발행 규모입니다. 저희 코비드 때 많이 발행했죠. 그러다가 조금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이 공적 부채에 대한 위기가 재점화되자 이때 데이지 체인을 위해서 많은 유동성을 또 공급했습니다. 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위기가 새롭게 점화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미국 월스트리트의 부패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펌프 앤 덤프가 이 합법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유동성을 이용해서 A라는 회사의 주식, 이것을 막 퍼올립니다. A라는 회사의 뭐 실질 가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사들이는 거죠. 100원짜리 주식이 10,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중에다가 이거 조만간에 10만 원 간다, 이렇게 루머를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붙습니다. 이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한꺼번에 집어던지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펌프 앤 덤프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심각한 범죄입니다. 금융 범죄죠. 과거에는 이런 것을 단죄했습니다. 봉이 김선달 대동강 물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옆에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와서 이제 돈을 지불합니다. 이 바람잡이들이 있죠. 그래서 야, 뭐 한 양둥이에 얼마 이렇게 돈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몰립니다. 한꺼번에 이제 물을 싹 팔고 자기는 싹 빠져버리는 거죠. 이것이 전형적인 펌프 앤 덤프입니다. 제일 밑에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레벨 마케팅, 그리고 폰지 스킨, 다단계 판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람잡이들을 이용해서 막 퍼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확 팔아치우고 도망가는 것. 이것이 합법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미국 월가가 썩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월가를 보호해주는 집단, 그것이 미국 뉴욕에 이제 이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뭐 법 기술자들입니다. 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 미국의 부패상이 거의 막장으로 치닫는 겁니다. 펌프 앤 덤프는 전형적인 금융 범죄입니다. 이것까지 합법화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펌프 앤 덤프는 죄가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전체적인 구도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허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은 타락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미국 내에서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의 국채 이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어떤 금권 세력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부를 맥시마이즈 한 다음에 펑 집어던지고 뭐 프랑스나 뭐 말레이시아로 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세력들이 미국의 국채 그리고 미국 국민들 이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징조입니다. 자, 어떤 지배 계층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부의 증식, 여기에만 이제 관심을 두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부를 맥시마이즈 한 다음에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다단계를 저지르고 프랑스로 이제 튀어서 도망가서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남북 국경 수비를 담당하고 있는 국경 수비대 치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추정 60분이죠. 한국식으로 치면요. 여기 나와서 남북 국경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자신은 이 국경 수비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 미국 부통령도 만난 적이 없다. 단 한마디도 직접 만나서 나누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남북 국경 문제에 있어서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의도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제 바이든은 트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후보 사퇴 레터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바이든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바이든의 행방이 이렇게 묘연합니다. 물론 뭐 바이든은 어디 있는데 문제는 어떠한 사진도 동영상도 지금 국민들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보 사퇴라는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포기하고 후보를 사퇴한다. 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중요한 결단을 내렸는데 국민들에게 아직까지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떠한 보도 자료도 없고 뭐 사진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팍스TV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이틀 동안 뭐 사진이나 이런 것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구설수에 오른 것이 사인입니다. 시그니처가 과거의 시그니처와 조금 이제 다릅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 바이든이 사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바이든 사인이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후보 사퇴 레터를 X 트위터죠. 여기에 이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인과 평소에 해왔던 사인과 이렇게 시그니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바이든이 진짜 원해서 자신이 이 편지를 작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인한 것이 맞는가? 물론 편지는 대필할 수 있습니다. 뭐 연설문이나 편지 대필 뭐 이런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시그니처 사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본인이 해야 되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본인이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과거 사인과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나는 이런 이유로 후보를 사퇴한다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육성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진도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웅성웅성 하는 거죠. 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이게 정말 바이든의 뜻이 맞는가? 혹시 어떤 패거리들이 몰려가서 바이든에게 강압을 해서 강제로 이런 이제 후보 사퇴 레터를 받아낸 것이 아닌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강제로 받아냈다면 이건 뭐 거의 쿠데타나 다름이 없죠. 바이든은 어쨌든 미국의 현직 대통령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보다 바이든 대통령 안위가 더 중요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두고 그렇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어쨌든 현직 대통령입니다. 미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이라든가 주요한 사건에 결정을 내려야 될 인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틀 동안 국민 앞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민들은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야, 이 어떤 패거리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죠. 자, 미국 국민들이 웅성웅성 하자 카말라 해리스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뭐 상황은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미국 국민들은 미국의 대통령이 무사한지 그리고 지금 미국을 통치하고 있는지 뭐 통치 권력이라든가 그리고 건강 이런 문제에 전혀 이상이 없는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상당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요즘 뭐 미국을 보면은 이게 정말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피격 관련된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루머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저도 이 댓글이나 혹은 이제 뭐 다른 곳을 보면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특히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죠. 억울한 사람에게 무고한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에게 블레임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건의 개요가 이제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루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셰일라 잭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 비밀 경호국 관련되어서 상당한 입김을 행사했던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암으로, 물론 이제 지병은 있었습니다. 암으로 이제 이렇게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비밀 경호국 관련돼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외압을 넣었다고 합니다. 어떤 압력인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뉴스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ABC 뉴스입니다. 젤렌스키가 얼마 전에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철통 같은 경호를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일행을 보호하는데 시크릿 서비스 요원들 거의 100여 명이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벤트 관련되어서 시크릿 서비스는 어디 이제 추가 증파를, 인원 증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번번이 이렇게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 참 황당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코미디언 젤렌스키, 이런 자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경호는 엉망으로 하고 젤렌스키 옆에는 뭐 비밀 경호국 요원이 뭐 100여 명이 들러붙고,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총소리가 여러 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밀 경호국 수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격수가 이렇게 이제 저격범, 범인에죠. 범인에게 총을 쏘았는데 단 한 발을 쏘았다고 합니다. 위에 보시겠습니다. 이 슈틀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스나이퍼 팀이 이제 범인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한 발만 쏘았다고 합니다. 한 발 쏘아서 바로 이 절명케 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총성들 여러 발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의심스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AOC 딱따구리입니다. 딱따구리가 오늘 좀 의미심장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질문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AR-15는 사거리가 한 400에서 600야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비밀 경호국 보호 경계선에서 이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이렇게 이제 들고 좀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것, 이것은 AR-15보다는 짧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 외부에서 먼 거리에서 저격을 하는 것,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시크릿 서비스의 임무가 아닌가? 그런데 왜 그것보다 짧은 이제 사정거리 무기를 이용을 하는가?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 이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내용이죠. 자, 미국은 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AOC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따로 슬라이드는 만들지 않았는데 오늘 이 수장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자, 여러분도 이제 들으셨겠지만 이 저격수가 이렇게 이제 범인을 먼저 봤습니다. 범인이 총을 쏘기 전에 저격수가 저놈이 저기 있구나 이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총을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총을 쏠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저놈을 쓰러뜨리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홀드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홀드해라. 그러다가 저격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총을 쏜 거죠. 그리고 이제 명령이 떨어져서 총을 한 발 쏘아서 절명했습니다. 범인을 제거했습니다. 누가 홀드해라고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치틀 이제 디렉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이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딱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해가 상당히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홀드해라 이 이야기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로 슬라이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소식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론 마스크가 이제 바이든이 후보 사퇴하기 전날 자, 이런 이제 트윗을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브2의 이제 프레드입니다. 알파치노 형이죠. 알파치노는 부활을 시켜서 형을 결국 이제 제거합니다.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바이든을 데리고 이제 낚시하러 갔다. 이 바이든에 대해서 이제 무언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론 마스크가 이런 위험한 트윗을 올렸습니다. 저는 늘 개인적으로 일론 마스크를 어둠의 세력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야, 이놈이 무언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자,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밴드가 있는데 이 바이든에게 후보 사퇴를 강요를 한 거죠. 이것을 일론 마스크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론 마스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일개 비즈니스맨입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트윗입니다. 일론 마스크가 이 사진을 가져왔을 때, 이 프레디 사진을 가져왔을 때 이 사람은 바이든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이든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국가수장입니다. 그런데 국가수장의 안위와 관련된 것 좀 상징적입니다만 이런 사진을 가져와서 이런 거를 썼습니다. 야, 이 자식 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타냐후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타냐후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워싱턴 DC에 와서 연설을 합니다. 의회 연설을 합니다. 분위기 살벌합니다. 자, 하원의원 의장 마이크 존스죠. 마이크 존스는 어떤 의원이라도 만약 네타냐후 연설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은 당장 수갑을 채워서 체포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하원 의장은 그럴 권력이 있습니다. 하원 의장이 하원의 어떤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원 의원들이 방해한다. 당장 체포해서 이렇게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가 미국 와서 의회 연설하는 것,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관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겁니다. 지금 네타냐후 관련돼서 ICC는 뭐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네타냐후를 미국 의회에 불러서 공식적으로 연설을 하게 한다. 이 뜻은 미국 의회가, 미국 정가가 네타냐후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거다. 네타냐후는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 판단에서, 미국 기준에서는 국가 원수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어떤 나라도 네타냐후의 하는 일에 대해서 뭐 감나라 배나라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는 겁니다. 네타냐후가 아주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옵니다. 그것을 미국 의회가 이렇게 세탁을 해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을 지금 미국 의회가 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 관리가 한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네타냐후는 미국 시민입니다. 미국인 어머니 밑에서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고등학교 나오고 MIT 나오고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한 거죠. 형이 유명한 이제 이 조나단 네타냐후입니다. 이 엔테베 이제 인질 구출 작전 그때 희생되었던 사람이죠. 자, 형의 후광에 힘입어서 결국 이제 수상이 됩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네타냐후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두 차례나 이렇게 취소를 시켰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국가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가자 사태, 네타냐후 이런 것을 이제 딱 삼각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용한다, 로비를 해서 미국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물러서서 뒤집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 네타냐후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가자 사태 진짜 주범은 미국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폭탄이 그리 들어가서 지금 가자의 아이들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참담한 일이죠. 이번 가자 사태로 이스라엘의 명성에 이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무사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계는 그 배후에 미국이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미국의 명성에도 치명타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러우전 관련된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예비군 이제 페드로 바뇨스 대령입니다. 그런데 나토 소속이기 때문에 프랑스군이나 뭐 영국군 이들의 동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오데사를 공격해서 영국의 SAS 특공대 18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은 이 공격을 러시아군이 가했다. 이런 내용은 이제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프랑스 군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용병이 아니다. 이들은 정식 프랑스 군이다. 그들은 대량으로 이제 러시아군에 의해서 희생되었는데 그 수가 알제리보다 많다고 들었다. 나토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숫자라는 겁니다. 나토 군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러시아군 폭탄에 죽었다는 거죠. 자, 이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수부대가 들어왔는데 이 특수부대는 지금 러시아를 겨냥한 여러 가지 특수작전들, 미사일을 유도하고 표적을 확인하고 또 뭐 조준하고 이런 거 다 하겠죠. 자, 이런 것을 영국이나 프랑스 특수부대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거 우리한테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러시아군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토 소속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예비역 대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알고 있던 매우 신뢰할 만한 출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현장에 온 수사관들, 자, 어떤 사태가 터지고 뭐 시신을 수거하고 이런 뭐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직 영어만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들 영국인은 더 이상 SBU를 믿지 않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의 휴민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SBU 소속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소속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 우크라이나 동향을 러시아 측에 전달한다. 뭐 이런 정보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에 SS 특공대는 한 100에서 120명 정도로 극소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40몇 명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숫자가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날아간 거죠. 이것은 영국 특수부대에 매우 심각한 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린 팔리스에서 이런 기사도 올랐습니다. 유럽은 트럼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유럽은 지금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일단 국방면에서 그렇습니다. 서유럽, 뭐 동유럽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이들은 거의 사실상 무장 해제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미군을 이렇게 좀 철수시키게 된다. 이때는 러시아군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러시아가 뭐 폴란드를 침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나라 영토에 욕심이 없다. 이것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러시아의 안보적 이익, 이것을 서구가 존중한다면 군사적인 대결은 언제든지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과 러시아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서유럽은 기만으로 러시아를 늘 대해왔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매우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저격 사건이 있고 난 직후입니다. 갑자기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이 무기 딜리버리를 이렇게 이제 보류를 했다고 합니다. 홀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독일이나 폴란드, 우크라이나에 주기 위해서 미리 보내두었던 뭐 포탄이라든가 미사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미국 본토로 이렇게 다시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예프에 대한 약속했던 무기, 이 중에 3%만, 오직 3%만 키예프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미국 본토로 이렇게 회수를 해서 펜타곤의 무기고 탄약고를 다시 채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 이것을 대비해서 아예 백한 거죠. 이미 미국이나 뭐 그리고 이제 서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트럼프가 되면은 러우전에 있어서 손을 턴다, 뭐 손절하고 그다음에 빠져나온다.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미국 펜타곤도 그렇고 군산복합체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블룸버그가 이제 기사화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전자전, 이 내용은 한국군이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루선성 근처에서 미국과 필리핀 해국 그리고 이제 대만, 일본도 조인했다고 합니다. 대규모의 해상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틈타서 미국은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소나, 뭐 부위 이런 것을 막 떨어뜨렸죠. 그런데 이 중국의 해양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막 이것을 막 수거해 갔습니다. 미국의 군사 자산인데 중국이 막 수거를 해가니까 미국이 또 이제 전자전기를 동원하고 난리가 났었죠. 굉장히 치열한 전자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일단 장비면에서 미국은 한 8, 90년대 만들어진 이런 구식 전자전 장비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최신형 전자전 장비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6월 30일 중국 남부정구사령부는 웨이보 계정에 의미심장한 트윗을 올렸다. 푸른 바다 깊은 곳에 짙은 연기, 국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뭐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전자전에서 승리했다. 뭐 이런 내용을 암시하는 겁니다. 남중국해에서 치열한 전자전을 벌였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북부에 뭐 이 모든 전자 신호가 다 끊어졌습니다. GPS, 전화, 텔레비전 신호, 인터넷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12시간 동안 필리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미국군은 당시 이제 훈련 당시에 이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나나 이런 것을 부위를 이렇게 막 떨어뜨려서 띄웁니다.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중국 잠수함이 지나갈 때 어떤 소리의 특성 이런 것을 뭐 이런 정보를 채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이제 이런 행동을 알고 해양 경비대를 보내서 재빠르게 이런 장비들을 수거했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이제 군사 자산을 중국 애들이 막 가져가니까 미국도 전자전기를 보내고 난리가 난 거죠. 이때 치열한 전자전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은 Y9 전자전 항공기와 815A 전자정찰선, 뭐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냈습니다. 최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90년대 만들어진 뭐 그라울러 그리고 RC-135 이런 전자정찰 항공기를 보내서 전자 간섭으로 중국 함대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군은 후퇴하지 않고 계속 따라왔는데 결국 이 미국이 보낸
항공기 이것을 끝까지 추적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동원된 함정이 중국의 이제 이 최신식 미사일 구축함이죠. 055 구축함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보낸 항공기는 중국의 레이더에 계속 이렇게 잡혔다고 합니다. 쭉 계속 따라가면서 잡힌 거죠. 그런데 중국이 보낸 전자전 항공기 이들 역시 미국 함대에 이렇게 이제 방해 전파를 쏘았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 함대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이 정전으로 가득 찬 화면, GPS 신호는 완전히 상실했다고 합니다. 시력과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함대는 결국 철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필리핀은 그 다음 날, 자, 이 루선 섬에 미국의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게 이것을 철회하겠다. 중국과 협상을 시작하겠다. 자, 저기 이제 스프레틀 군도 뭐 이런데 이렇게 이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중국과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때 미군이 가져온 전자전 장비는 구식입니다. 뭐 그라울러 같은 게 미국 본토로 돌아가면은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데, 자, 이것이 나중에 어떤 성능을 발휘할지 뭐 이것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근처에 루마니아가 있습니다. 미국은 핵폭격기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B-52H. 자,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모든 공군기지는 러시아군 미사일 이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뭐 이스칸데르 M이니 다양한 종류의 뭐 순항 미사일 이 사정권 안에 다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것을 보낸 것은 러시아의 신경을 자극하기 위한 거,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핵 전력에 대한 집착,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지 W 부시는 한 2008년, 2009년 이때 이미 미군은 더 이상 고강도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것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 장병들 웨스트포인트에 가서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단순히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라크 전쟁을 치러보고 이 고강도 지상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리고 PTSD를 겪고 있는 미국의 장병들, 자, 그리고 보험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재정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이런 후과를 함 겪어보고 미국은 더 이상 이제 고강도 지상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미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핵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가 핵에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미국이 오히려 핵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래식 전력을 계속 감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핵에 집착하고, 그리고 핵무기를 적국에 가까이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일종의 공갈 협박입니다.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구 공멸이죠. 그런데 핵무기를 러시아나 중국에 바싹 붙여두게 되면은, 자, 이 공갈 협박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굴복을 할 거다. 미국의 말을 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재래식 전력은 계속 감축해 오는 겁니다. 누가 과연 핵에 집착하고 있는가? 미국이 핵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신형 핵무기를 이렇게 루마니아나 러시아 코앞에 이렇게 딱 갖다 두게 되는 거죠. 뭐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렇죠. 미국의 의도가, 목적이 이겁니다. 이것은 고강도 지상전 수행할 부대, 이 전력을 계속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이야말로 핵에 집착하고 있고, 미국이야말로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핵 공격 태세를 이제 완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핵 전략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란 딱지가 참 자주 붙는데,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